여러분, 온라인 쇼핑몰에서 뭘 검색했는데, 이걸 어떻게 알았지? 하고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? 그게 바로 AI의 마법 덕분인데요. 오늘 최신 이커머스 검색 시스템 뒤에 숨겨진 그 기술적인 비밀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. 먼저 AI 검색의 근본적인 비밀을 알아보고 어떻게 세상의 모든 정보가 숫자로 변하는지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이 숫자들이 어떻게 의미로 검색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지, 더 나아가서는 실제 스마트 검색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이걸로 정확한 상품 추천까지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쭉 훑어볼 겁니다. 개념부터 실제 적용까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. 자, 첫 번째,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우리는 그냥 검색창에 단어 몇 개 쳤을 뿐인데 어떻게 검색 엔진은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딱 맞는 결과를 보여주는 걸까요? 그 놀랍도록 정확한 결과 뒤에 숨은 원리, 지금부터 알아봅니다.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등산 장비라고 검색했는데 검색어에 없는 스마트워치나 러닝화 같은 게 떡하니 나오는 경우요. 이게 바로 단순한 키워드 일치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 검색 엔진이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. 네,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. 우리가 마법이라고 느끼는 이 기술의 핵심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요. AI는 우리가 보는 단어, 이미지, 상품 설명, 이 모든 것들을 숫자의 목록, 다시 말해 벡터라는 걸로 바꿔서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.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개념들을 대체 어떻게 숫자로 바꾸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벡터라는 개념이 바로 그 열쇠예요. 벡터, 이 단어에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순서가 있는 숫자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지도에서 어떤 위치를 위도, 경도라는 두 개의 숫자로 딱 찍어서 표현하잖아요. 그것처럼 벡터는 데이터가 가진 여러 특징들을 숫자로 표현한 좌표 같은 겁니다. 아, 이 문장의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네요. 벡터는요, 각 데이터가 가진 고유한 의미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데이터도 저마다 고유한 벡터 값을 가지거든요. 그리고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서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,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과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우리가 과일을 단맛, 색깔, 부드러움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각의 점수를 매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자,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. 우리가 정한 세 가지 특징을 각각의 축으로 하는 3차원 공간을 만들면 비슷한 과일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이 모인다는 거예요. 보세요. 달고 부드러운 바나나랑 망고는 아주 가깝게 붙어 있죠. 반면에 특성이 완전 다른 채소는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간단한 수학적 원리가 벡터 검색과 추천 시스템의 심장이에요. 벡터 공간에서 두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? 그건 곧 두 데이터의 의미가 서로 아주 비슷하다, 관련이 깊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간단한 과일 비유가 실제 세상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기능으로 확장되는지 함께 보시죠. 옛날 검색 방식은 키워드 검색이었죠. 추운 날씨라고 치면 그 단어가 정확히 들어간 페이지만 찾아줬어요.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멘틱 검색은 차원이 다릅니다. 추운 날씨라는 검색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겨울파카, 나 보온네이처럼 진짜 관련 있는 상품을 찾아주는 거죠. 자,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? 스마트워치와 러닝화는 직접적인 키워드를 공유하지 않아요. 하지만 AI는 아웃도어 활동, 피트니스 추적, 내구성 같은 공통된 개념을 포착합니다. 그래서 두 상품의 벡터 지문이 이 가상 공간에서 아주 가깝게 위치하게 되고 등산 장비라는 검색어에 둘 다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른 것 같으니 실제로 이런 똑똑한 검색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그림이 바로 스마트 검색 시스템의 전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왼쪽부터 보시면 수많은 상품 데이터랑 사용자의 검색어가 있잖아요. 이 모든 것들이 가운데 있는 AI 모델을 통과하면서 벡터, 즉 숫자 지문으로 변환됩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은 사용자의 검색어 벡터와 가장 가까운 상품 벡터들을 찾아서 오른쪽처럼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. 흐름이 아주 간단하죠.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은 사실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째, 인베딩 단계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벡터 지문으로 변환해요.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죠. 둘째, 인덱싱 단계에서 이 수백만 개나 되는 벡터들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미리 정리해두는 겁니다. 똑똑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. 마지막으로 검색 단계에서 사용자의 검색어와 가장 비슷한 벡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내는 거고요. 그럼 인덱싱은 어떻게 작동할까요? 첫 번째 방식인 IVF의 플랫은 거대한 슈퍼마켓을 생각하시면 쉬워요.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대신에 유제품 코너, 과자 코너처럼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두는 거죠. 검색어가 들어오면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코너만 싹 뒤져보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원리입니다. 두 번째 방식인 HNSW는 한층 더 정교합니다. 이건 마치 똑똑한 내비게이션 지도 같아요. 고속도로, 국도, 좁은 골목길까지 여러 층의 길을 미리 만들어 둬서 어떤 목적지든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순식간에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. 실시간 검색처럼 속도와 정확성이 모두 중요할 때 정말 유용한 방식이죠. 그럼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? 이 표를 보시면 답이 꽤 명확해집니다. 대부분의 경우 특히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HSNW가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.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거든요. 하지만 서버 자원이 좀 부족하거나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, 즉 인덱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IVF 플랫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강력한 기술이 단순히 검색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. 이 기술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우리가 매일 보는 아주 정확한 상품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. 네, 이제 감이 오시죠?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대신에 특정 상품의 벡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상품과 비슷한 다른 상품을 찾아주는 추천 기능이 되는 겁니다. 고객님, 이 가죽 재킷을 보고 계시네요.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? 하는 추천이 바로 이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비슷한 상품 찾기라는 개념을 실제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로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. 특정 상품의 벡터 값을 기준으로 그 값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다른 상품들의 벡터를 순서대로 가져와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. 자, 오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AI는 모든 데이터를 벡터라는 고유한 수학적 지문으로 바꿉니다. 그리고 이 가상의 공간에서는 가까운 거리가 곧 비슷한 의미를 뜻하죠. 이 단순한 원리 덕분에 우리는 키워드를 넘어선 시멘틱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고 HNSW 같은 기술로 눈 깜짝할 사이에 결과를 찾아냅니다. 그리고 이 강력한 원리는 검색을 넘어 고객에게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데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과연 우리의 서비스는 고객이 입력하는 단어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의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벡터 검색 기술이 아마 그 해답을 찾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.